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인공이 이세돌 구단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알파고가 승수가 더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 핫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또 발전을 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파고 사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하고 똑똑한 존재였습니다. 이 알파고가 뭐 알고리즘으로 돌아간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알파고의 실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의 4국 78수 신의 한 수에서 학습되지 못한 수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실수도 보였지만 대체로 부분적인 수읽기 능력에 굉장히 강했고 전체적인 판세를 볼 줄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파고의 실력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른바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알파고는 크게 두 가지의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치망입니다. 알파고는 우선 정책망을 통해서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뭇가지 구조로 먼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느 하나의 돌을 이겼을 때 승률이 잘 나오겠는가, 이길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게 바로 가치망인데요. 이를 통해 어떤 게 최적의 수인지 파악해서 산출하기도 합니다. 알파고는 이 두 가지의 신경망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왔는데요. 네. 무수히 많은 바둑 기보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어떤 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파고끼리, 쌍둥이 알파고끼리 수십만 번의 게임을 거쳐서 실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게 철저한 준비가 있었네요. 알파고 측에서도. 이전에 이 대결을 잇기 전까지도 사실 인공지능이 있었고요. 뭐 단순 작업이나 아니면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바둑만큼은 워낙 경우의 수도 많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어쨌거나 4승 1패를 네. 기록하면서 이겼어요. 이렇다 보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또 확장되고 이 서비스가 어떤 분야에까지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이제 감도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예상로는 뭐가 될까요?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번에 바둑에서 실력을 과시했고 앞서 체스에서도 인공지능이 승기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지는 않았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우리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측도 이렇게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능을 먼저 분석하고 범용 AI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5국을 마치고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이사 역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과학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중에서 자신들이 기술을 발굴해서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알파고는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네. 구글 딥마인드 측은 알파고에 대해서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다만 영국에 돌아가서 기보를 분석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에 이어서 또 다른 대국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알파고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대중에 공개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뭐 구글 그리고 알파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인공지능을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국으로 인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효과도 엄청나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사실 구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IBM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느낌이네요. 네, 사실 지금 IBM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네.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는 사실은 구글이 아니라 IBM이거든요. 예. 이미 20년 전인 1997년에 IBM은 체스를 통해서 인간을 이겼습니다. 당시에 체스 프로그램 딥블루라는 것을 개발해서 체스의 세계의 챔피언을 꺾은 바 있고요. 2004년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1년에는 이 왓슨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 퀴즈쇼에 나가서 퀴즈 챔피언들을 잇따라 이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의료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지금 어려운 수술을 인공지능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지금은 단순히 이 질병을 분석한다든지 크게 의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위험성이 낮은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암 치료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료 쪽으로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 아니겠습니까? 과연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을까라는 네. 거에는 좀 물음표가 붙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아마 이번에 이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은 해외도 그렇지만 국내 산업계와 정부에 많은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IT 업체들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걸음마 수준이라는 거죠.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 건수가 306건으로 전체 특허 건수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또 이것은 미국의 5% 그리고 일본의 10%에 머무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죠. ICT 강국이라고 외치면서 제조업은 강한데 너무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예산이라는 수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해외에서는 작은 기업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천억 원을 들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공식적인 국책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300억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300억 원 규모입니다. 미래부는 이제야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하에 지능정보산업 육성팀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생태계를 모색해 보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시동을 거는 움직임인데요. 또 다음 달에는 또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민간과 협업이 포인트입니다. 예.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R&D에 주력하겠다 이런 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도 아주대 교수와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 교수님이 걱정을 했던 부분은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정부가 갑자기 막 TF팀을 만들고 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좀 급하게 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역시 뭐 계속해서 뭐 팀들도 만들어지고 지원 계획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제대로 된 계획과 제대로 된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기술 개발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